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지방대학에 분리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에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부산 졸업생 수가 9,000명 정도가 더 적어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 구조 조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구조 조정이 주로 지방대학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방 사립대학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이와 관련해서 대학 구조 조정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를 이창용 대표님께서 보시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민은 지방분권 국민운동 상임의장님과 이상선 인교협의 박정원 고등교육계위원장 두 분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먼저 하시고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원입니다. 2018년이면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빌미로 교육부가 대학 구조 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정원 56만여 명을 40만 명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멸시 현상과 낮은 출산율로 지원자가 줄고 현금 한국에 정부까지 가세해서 지방대학의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빌미로 해서 정원을 줄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게다가 그 판단의 근거를 취업률로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충원율이나 교원 확보율 등 다른 지표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지표는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대학 구조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원 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가진 이유를 들어서 대학의 설립과 입학 정원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대학 평가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취업률 지표는 지표로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취업을 대학의 생산물로 보아서 취업하지 않은 졸업생의 졸업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일자리 증대 책임의 전가입니다. 일자리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의 취업률을 늘리라고 아무리 해본들 전체 취업률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 취업률의 변동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는 중대한 정부의 일자리 책임 회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의 기능은 학문을 연마하고 인재를 길러내어 지역사회와 국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대학의 이런 기능 제거보다는 정원 조정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을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지역이 다른 나라의 지역과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이 지역의 고급 인력을 공급해야 하고 대학의 학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방책에 골몰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대학을 위축시켜 지역을 쇠퇴시키는 정책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교육부의 정책이 대학교육의 본질인 연구와 교육 그리고 균형 발전에 심각하게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대학 정원 조정의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사업을 사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학 지원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하나, 취업률 위주의 평가 방법을 철회하고 대학 본연의 본질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제시하라.
하나, 대학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청년 실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고 취업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각 광역지역별로 정원 조정을 실시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3년 12월 2일 지방분권 국민운동 상임의장 이민원,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상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조희현.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의 이상선 대표께서 첫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대학 구조적 평가의 주요 지표를 취업률로 한다는 것은 마치 라이트급과 헤비급을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모여 해서 한번 싸워봐 누가 이기나 이런 식의 아주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그런 그 기회균등 자체를 박탈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법이라는 생각이 부당한 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행이 된다면 저희는 끝까지 대응에 나설 것이며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도 대단히 크게 역행하는 처사로서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크게 보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방분 국민운동 이민현 상임의장께서 현 정부의 이 대학 평가 정책은 물론 전 대학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의 결과는 지방 대학에 치명적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지표가 취업률인데 이 취업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면서 지방 대학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작동을 합니다. 기타 다른 지표도 모두 다 지방 대학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심각하게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때에 따라서 대학이 없어져가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역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공공기관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한데 그것도 지방대학이 침체하게 됐을 때 대학의 학자들의 일이 추락을 하고 또 인재 매출량도 줄어들고 또 지역을 특성화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학의 학과 조정, 특성화 발전 이런 것들이 대학 교육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원 조정에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쇠퇴 우려를 들어서 저희들은 심각하게 이것을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협의 박정훈 위원장님. 예. 현재의 교육부의 구조조정안은 대학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교육의 양적인 측면만을 기준으로 해서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알다시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재로 인해서 완전히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문제는 경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경쟁이 오히려 고등교육에 부실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돈이 되고 장사가 되는 학과만을 골라서 운영을 하고 이런 학과들이 몇몇 학과들이 비대화된 반면에 대학에서 꼭 필요한 우리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과학이라든가 사회과학 또 문화예술 관련 학과들은 계속해서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민영하에 대학을 비민주적으로 비지성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대학의 평의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개방이사제도도 도입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이 버젓이 지금 대학이라고 명문대학이라고 하면서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형 교육
그 전직 관료 이런 분들을 총장으로 초빙해야지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부 수도권 대학은 아주 공룡화되어서 한 학년에 거의 6,000명 가까이 되는 이 학생을 모집하는 반면에 지방대학은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 교수 1인당 학생의 비율도 계속해서 낮아져서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 교수단체들이 그동안 논의를 하고 연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지표로 앞에 우리 이민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큰 대학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인데요. 다른 대학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 전부 다 기여를 크게 했던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요구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겁니다. 대학별 고통을 다 분담을 하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인원수를 한 20%씩 줄인다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교육부안이 강행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 교수의 약 4분의 1, 그러니까 15,000명 정도, 대학 직원 내 역시 4분의 1, 한 10,000명 정도가 비정규직화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지금 낳는 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이 인원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들은 대개 다 모집 인원이 1년에 1,650에서 1,700명 정도 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인원을 많이 줄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가 연구중심 대학으로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한다면은 이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법 운영을 막아야 됩니다. 특히 그 대학 입학 정원에 거의 한 8, 9%에 이르는 그런 학생들이 정원의 모집으로 지금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데 정원의 모집 제도를 없애고 전부 다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학생들은 그 모집 집단들은 정원 내로 흡수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이 0.7%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이 OECD 평균의 1.1%로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증가되더라도 대학의 교육 여건이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부질없는 그런 국립대학 법인화는 중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경영은 어렵지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들은 영국형의 이런 정부 책임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수립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부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교육계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런 안을 강행할 경우에 전국의 교수들이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전국연대의 박재훈 네, 앞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국정기조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바탕한 문화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다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시장의 기준으로 더군다나 지방대학을 내몬다면 지금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도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고 모순되는 지방대학을 말살하는 시장경제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갖다 대는 것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예, 혹시 기자님들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한두 분 받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학은 정부가 또 교육부가 통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은 철저하게 자율로 운영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동향 기준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경쟁하지만 앞으로의 사회의 대학은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교육부의 통제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 대학 정책은 이미 물 건너간 아주 오래된 잘못된 그런 정책입니다. 이번에 대학에서 구조조정 정책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대학이 경쟁력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전국의 교수단체들과 분권단체, 시민단체 또 뜻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좀 적극적인 주도적인 어떤 이걸 철회하는 요구하는 운동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